오늘은 친구를 위한 요리를 할까 합니다. 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요리인데 친구랑 같이 먹어볼 겸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일단 고기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작은 덩어리가 필요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키로당 거의 2만원꼴의 제품이었습니다. 코스트코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제품을 팔아서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테스트를 장고를 했습니다. 일단 고기는 냉장고에서 3일 정도 해동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핏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주물럭 같아. 일단 제일 먼저 도마를 깔고 그 위에다 치킨타올을 깔아줬습니다. 아니 키친타올을 깔아줬습니다. 제가 치킨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말이 헛나왔네요. 육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키친타올을 2겹으로 깔아줬습니다. 아니 그리고 포장을 듣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2덩어리 제품이더라고요. 덩어리가 큰 게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반반으로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처럼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결제하시기 전에 문의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친타올로 겉면에 있는 물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정말 기본적인 도축 과정만 거친 다음 손질이 안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꺼운 지방들이 겉면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기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겉면의 지방을 조금만 예쁘게 다듬어줄 거예요. 일단 먼저 냉동실에 작은 덩어리 넣어놓을게요. 이건 뭐 나중에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야죠. 여기 지방 손질도 그냥 막 써는 게 아니고 최대한 예쁘게 잘 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 그런 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최대한 두꺼운 부분만 칼로 쳐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해줄 거예요. 원래 뭐 손질이라는 게 사진이나 영상 보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다 망하지. 최대한 실패하지 않게 살은 살리면서 지방만 최대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오븐에 구울 거라서 최대한 웅덩이지지 않게 둥글둥글한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잘라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고기 손질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부에 있는 지방이랑 고기랑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손질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기 손질은 끝났으니까 고기는 잠깐 옆으로 좀 치워두고 고기 숙성용 소스를 만들게요. 숙성용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정말 시옷 발음이 엉망진창입니다. 자, 일단 소스 만드는 과정은 향신료를 먼저 볶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향신료 재료가 고수씨, 겨자씨, 후추가 들어가는데 아니 뭐 후추는 그렇다 치고 고수랑 겨자는 언제 쓸 거야? 이거 많이 사봤자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가성비 넘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이거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피클 만들 때 사용하는 향신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원재료 보면은 고수씨랑 겨자씨랑 같이 거의 60% 넘어가는 비율로 돼 있죠. 고수씨, 겨자씨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재료들이 있어서 걸러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냥 썼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수랑 겨자씨의 비율이 커서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추도 그냥 통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신명나게 볶아주면 됩니다. 그냥 넣는 것보다 한번 볶아서 사용하는 게 더 향이 좋다고 합니다. 향신료는 타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이건 이제 소금이랑 설탕을 녹이려고 넣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소금입니다. 고기 하면 당연히 뭐 소금이 들어가야겠죠. 소금은 감칠맛 좀 나라고 맛소금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탕인데 전 집에 황설탕이 있어서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월계수잎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기 양념이다 보니까 월계수잎이 들어가더라고요. 월계수잎은 적당히 3장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이제 소금이랑 설탕이 적당히 녹을 때까지만 적당히 끓여주시면 돼요. 굳이 팔팔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이랑 설탕이 다 녹았으면 이제 소스 준비 끝이 났습니다. 끓인 소스는 치워두고 잠깐 좀 식혀줄게요. 자, 다음으로 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는데 침대가 필요한 것처럼 고기가 자는데도 통이 필요합니다. 굳이 통 말고 지퍼백도 가능한데 고기가 좀 크다 보니까 지퍼백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에다 물을 부어주는데 고기가 다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끓였던 소스를 가져옵니다. 소스의 염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물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금이나 설탕이 안 녹았을 수 있으니까 저어주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물이 뜨거우면 고기가 익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손질했던 고기를 물에다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재워줄 건데 혹시라도 고기가 부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피클링 솔트를 넣을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고기의 부패 방지해주고 색을 빨갛게 보존해주는 거예요.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거 보면 익었는데 빨갛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허용치 이상으로 먹게 되면 치사량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넣어야 됩니다. 게다가 전 좀 약간 쫄보라서 기준치보다 조금만 더 떨어지게 넣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히 잘 써야 됩니다. 원래는 이거 고기 넣기 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늦게 넣었어요. 아무튼 잘 섞어가지고 뭉치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염지시키는 거를 습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기가 떠오르지 않게 위에다가 접시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물에 안 잠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에다 랩을 덮어주면 됩니다. 뚜껑을 덮으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향으로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랩으로 꼼꼼하게 잘 덮어줬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발 가게 일하면서 신발을 랩으로 감싸는 거 엄청 잘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친구가 올라온 날짜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고 친구는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구워줄 때 발라줄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에 썼던 피클링 스파이스와 파프리카 시즈닝입니다. 이제 이것들로 고기 겉면에다 바를 럽을 만들 거예요. 피클링 스파이스는 그대로 넣었고 파프리카 시즈닝도 좀 넣어줬습니다. 요건 해외 레시피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후추도 좀 같이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어줬는데 요거는 카라멜라이징을 위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바베큐에서 나오는 바크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레시피는 해외 레시피를 참고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료 배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것들 뿌리기 좋게 갈아줄 거예요. 근데 이거 갈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입자가 너무 고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아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곱지도 않고 약간 좀 알갱이가 있는 그 정도로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갈리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럽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주일 동안 재뒀던 고기를 빼오겠습니다. 고기에서 핏물도 나오고 소스들이랑 잘 어울려져가지고 컬러가 많이 탁해졌습니다. 고기의 컬러가 많이 어두워졌으면 염지가 잘 된 겁니다. 이제 이걸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그 전에 개코인 제 친구한테 냄새를 맡아보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야, 무슨 냄새 나는지 한번 봐줘. 이거 냄새 한번 맡아. 오,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 혹시? 시큼한데 약간 데미글라스 소스 같은 냄새. 상한 냄새 같진 않아? 우스터 소스 그런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고기의 시큼한 소스 냄새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는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한번 고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골고루 다 같은 색이면 아씨, 접시 다음 부분 안 됐네 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설마 접시 때문에 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네요. 아니, 고기를 잡네요. 네, 일단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염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약간 외관은 뭔가 돼지갈비 꺼낸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식고 짠 상태입니다. 오븐에다 굽기 전에 흐르는 물에 고기를 먼저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이대로 먹으면 겉면이 너무 짜지기 때문에 꼭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겉면의 수분을 전부 제거해줬습니다. 이거 물기 닦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치킨타올 도대체 얼마나 쓴게? 이제 위에다 럽을 뿌려주면 되는데 위에다가 옐로우 버스터를 발라줬습니다. 이게 럽의 접착제 역할도 해주면서 고기에 풍미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르면서 너무 많이 바른 건 아닌가 싶었는데 괜찮았어요. 이렇게 구독하게 발라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바르니까 뭔가 좀 깨림칙하게
생겼네요. 이제 위에다가 럽을 뿌려주면 끝이 납니다. 럽은 최대한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럽이 이제 고기의 기름이랑 열을 막 받으면서 겉면에 맛있는 크러스트가 생기고 기똥차게 됩니다. 정말 최대한 모든 면에 다 바를 수 있게 애를 좀 써야 돼요. 요리는 원래 정성이란 말이 있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 럽을 다 발라줬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돼지바 같기도 하고 그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거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럽도 발랐으니까 오븐에 넣어가지고 조리를 해줄 겁니다. 내부 온도 68도가 될 때까지 오븐에서 조리를 해줄 거예요. 온도계는 최대한 고기 중심부가에 꽂아주면 됩니다. 고기 내부 온도는 지금 현재 7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걸 이제 110도 오븐에서 최대한 천천히 고기에 있는 지방이 모두 다 녹을 때까지 조리를 해줄 거예요. 110도 오븐에서 3시간 반 정도 조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정말 시간이 안 갔어요. 저는 맨 처음에 고기가 작길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미친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내부 온도 68도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이게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바삭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약간 좀 축축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1차 조리를 마치고 종이오일로 감싸가지고 2차 조리를 해줄 거예요. 2차 조리는 고기 내부에 있는 수분으로 고기 자체를 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은 보존하면서 고기 자체는 부드러워지고 육즙도 잘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과정에서 부처페이퍼라는 걸 사용하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런 게 없고 알루미늄 호일을 쓰자니 건강이 좀 걱정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오일이 풀리지 않게 끈으로 묶어줬습니다. 이제 오븐에다 조리를 할 건데 이대로 종이 오일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온도계를 꽂아줬습니다. 2차 조리는 내부 온도가 95도가 될 때까지 아까 110도보다 높은 150도 온도에서 조리를 해줬어요. 이제 또 이 상태로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확실히 온도가 올라니까 더 빨라졌어요. 내부 온도는 95도로 조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온도계를 뽑고 포장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육즙이 너무 많이 고여있어가지고 옆에다가 따로 덜어냈습니다. 이걸로 뭐 따로 소스를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전 그냥 안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오리지널 소스 먹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자 여러분 7일 하고도 5시간 반 동안 조리한 음식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외관만 봤을 때는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육즙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아유 잘못되면 어찌나 생각했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기가 다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면이 굉장히 빨갛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넣었던 피클링 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지방 녹아가지고 흐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다 진짜로. 자 일단 친구랑 먹어야 되니까 제가 먼저 기미를 봐야겠죠. 일단 끝에 한 조각 잘라봤는데 지방 부분은 굉장히 잘 녹았습니다. 근데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아랫부분 좀 질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겉부분이다 보니까 오래 익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염기가 잘 돼가지고 맛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봐봐. 지방 부위인 대로 먹어봐. 드세요. 잠깐 cheers. Cheers. 짠? 나는 이 크러스트 부분이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오히려 향신료 맛이 나면서 이거만의 어떻게 조미료가 돼. 부드러운 건 어떤 거 같아? 굉장히 부드러워. 머스타드랑 이 향신료랑 섞여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조미료가 돼. 씹는 맛이 있는데 부드러워, 연해. 좋아. 근데 이건 소스랑 먹어보자. 소스, 근데 소스 먹을 게 있을까? 건데 톡 해서. Cheers. Cheers. 소스랑 먹으니까 또 달라. 다르다. 확실히 아까 먹었던 부위보다 지금 먹은 데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 나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내가 그럼 맞아 이제 뭐 다 썰고 샌드위치 같이 먹어보게. 좀만 기다려봐. 안에 다 익었다. 아니 이게 영상으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운데만 이렇게 익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제가 생각하는 결론으로는 염지가 끝까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조리할 때 나왔었던 육즙을 위에다 좀 뿌려줬습니다. 이제 고기도 다 잘랐으니까 빵에다 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영상 시작하고 거의 8분 동안 제가 이 요리가 뭔지 안 알려드렸는데 오늘 만든 음식은 파스트라미입니다. 동유럽식 베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위치는 그냥 심플하게 빵에다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치즈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소스는 전에 먹었던 바비큐 소스입니다. 원래는 주로 사워크라우트를 넣어가지고 먹는데 고기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기 2장이랑 빵 2장만 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해드실 분은 피클이나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넘게 걸린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먹자. 일로 와. 이게 고기가 빵보다 많아. 일단 카메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좀 더 아래 내려. 오 떨어져. 왜 가운데 색깔이 이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먹어보자. Cheers. 딱 고기에 익힘도가 다르니까 식감이 딱 두 개야. 이건 그냥 먹으면 안 돼.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먹어. 술이 필요해. 이거지! 이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